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한 달 전에 올린 토론토 렌트 시장이 미친 이유, 왜 그들은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할까에 총 조회수는 1704회, 댓글수는 12개, 좋아요 141개, 싫어요 2개, 98.6%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의 응원도 받았지만 일부 집주인분들의 항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주인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일부 리얼터들의 악행을 제보한 것이었지만 현재 렌트 상황에서 집주인들 역시 많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저에게 항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렌트 시장에서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무시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욕합니다. 제가 누가 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서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일단 오늘은 렌트에 있어서 집주인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은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은 렌트를 줘도 매달 손해다. 렌트를 내줘도 돈 버는 거 하나도 없고 손해만 엄청나게 본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입니까? 너무나도 크게 오른 모기지 금리 때문에 많은 집주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들이 도대체 집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렌트로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다운타운의 원베드 콘도 65만 불짜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기지를 80% 받아서 사게 되면 지금 TD 5년 고정금리가 연 6.49%입니다. 모기지로만 한 달에 3,480불을 내야 되고 아주 필수적인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에 4,000불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보험비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월 2,600불 정도 받습니다. 일단 매달 받는 월 렌트비에서 가장 필수적인 지출만 빼도 집주인은 매달 1,400불 정도를 손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은 아무리 새 집이더라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변기나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재값은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플럼버나 핸디맨 등 테크니션을 부르게 되면 그들의 최소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어떤 집이든 사람이 살면 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렌트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받은 렌트비의 15에서 20%를 여유자금으로 모아놓습니다. 만약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중요 시설이 고장나게 된다면 그 비용은 한 번에 몇천 불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트에 포함되어져 있기에 집주인이 새로 바꿔주던 고쳐두던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한 달에 집주인의 사비로 얼마를 렌트집에 메꿔야 하는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은 훨씬 큰 책임을 진다. 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용어로 Occupier's Liability라고 부릅니다. 콘도의 경우 내 집의 잘못으로 밑에 집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 하우스의 경우 내 집 앞 도로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걸어가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 전부 다 법적으로 집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렌트의 경우는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가 적절한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게 된다면 이 집의 소유주인 집주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콘도에서 침수 같은 물 피해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이고 수리비와 보상비가 엄청납니다. 하우스에서 내 집 앞 도로에서 누군가 다치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발생하면 정말 엄청난 치료비와 보상비를 청구당할 것입니다. 이래서 집주인도 렌트를 하는 집에 대한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집주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 온타리오와 BC주의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 세입자 보호법이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렌트 분쟁 시 정부기관도 세입자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지 않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확실해서 법으로 간다 해도 이 정부기관들의 일처리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주인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3개월씩이나 내지 않아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야기를 둘 다 들어보겠다는 청문회를 신고 6개월 뒤에 하기로 정부기관이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세입자는 그 6개월도 렌트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세입자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법으로 받아낸 보상도 없었습니다. 집은 다 고장나 있어서 세입자 강제 퇴거 이후에 집 수리비로 몇만 불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입니다. BC주는 주정부 라이센스로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어서 주정부 라이센스가 있는 리얼터만 집주인을 대신해 렌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 리얼터가 렌트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법으로 렌트 관리에 어떠한 제한도 없기에 일반인들도 집주인을 대신해 렌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BC주는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에게 렌트 관리를 맡기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온타리오주에서는 렌트 관리는 집주인이 직접 하고 처음 세입자를 구할 때만 리얼터에게 돈을 내고 세입자 선정만 도움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될 수밖에 없지만 렌트 관리에 있어 당연히 돈을 받고 관리하는 리얼터가 일반인 집주인이 렌트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방식이나 스킬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하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를 통해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인스펙션도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를 통해서 명령하면 되고 렌트비를 수금하고 연체 렌트비를 독촉하는 일도 다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가 합니다. 렌트집에 고장이 난 것도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가 확인을 하고 사람을 불러서 고칩니다. 콘도 내에서 발생한 문제와 벌금 문제, 주변 이웃과의 문제들도 다 프로퍼티 매니저가 해결합니다. 저 데이비드가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로서 집주인 분들의 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자가 없는 렌트 시장에서 집주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렌트에 있어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